안녕하세요. 더 마포 진행하는 김찬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네, 유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바쁘시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입에 뱉죠, 그 네. 인사는. 네. 근데 진짜 바쁘세요? 어때요? 보통 어떻게 사십니까? 바빠요. 바빠요? 네.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오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빈곤층이란 말이 있는데 네. 타임 푸어라고도 하고 빈부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의 측면에서도 양극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3시간, 그렇죠. 셀러리맨들은 그 정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켜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포함되는 예.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걸 가리켜서 시간 복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 게 돈의 경우에는 무조건 많으면 부유층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무조건 많다고 부유층이라고 한다면 실업자, 퇴직자가 제일 부유층이어야 되는데 이른바 백수. 그렇죠.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질적인 문제,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가 그런 문제일 텐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하루에 네. 2시간 정도가 그냥 여분으로 주어져서 26시간을 산다. 네. 그 2시간 동안 뭐 하시겠어요? 아, 이거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지도 잠이요. 참. 저는 잠이 그렇게 항상 고파요. 그럼 더 나아. 잠을 충분히 자고 2시간이 더 주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품격 있게 네. 책 좀 보고 싶어요. 아, 책. 네, 보고 싶은 책은 많은데 사다 놓기는 하는데 네. 욕심이 생겨서 정작 한 뭐 3분의 1 읽다 만다든지 목차 읽고 만다든지 아쉬운 게 많은데 책 좀 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 왔는데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체로 책이나 이렇게 좀 자기 개발, 네. 취미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면 TV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치 않는 방식으로 대부분 네.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여가와 관련돼서 문화 네. 이런 주제가 될 텐데 아까 책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네. 유창복 씨의 어떤 생애에서 문화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쭉 역사를 쓴다면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10대 때 교회 가서 연극하는 걸 봤어요. 봤다. 성국이죠. 예. 되게 부러웠고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춤춘 기억이 저한테는 무척 춤. 강렬한 기억이고요. 뭐 디스코 쳤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탈춤이 탈춤. 너무나 다르다. 대학가에는 유명해가지고 제가 탈춤을 춘 기억이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술 뭐예요? 연극이거든요. 예, 제가 한 10년째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봤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마을에 극단을 하나 만들어서요. 예. 작년에 10주년을 했고 올해 10번째 정기 공연을 합니다. 연극 이거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 누구나 다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들긴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예. 앞으로 노후에 네.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네. 거기에 더 저는 연극에 올인할 수 있어요. 예. 나이 먹으면 그 나이 먹은 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짜로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후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한국 사람들이 노후에 특히 남자들이 정말 곤혹스러워지는 게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만 했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일본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한 10,000개 정도 된대요. 전국에. 네. 한국은 500개. 예, 아이고, 너무 차이가 너무 나죠. 격차가 나네요. 근데 여기에 교회 성가대까지 넣으면 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두세 개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게 매우 중요해질 텐데 이제 마포의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마포에는 문화적인 활동이나 그런 공간들이 지금 네. 어떻게 지금 뭐 주어져 있는지. 특별히 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 그 마포 아트센터가 일단은 중심이 돼서 공공적으로 문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곳이 있고 오히려 마포는 민간의 문화 자원이 서울시가 비교 수준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탁월하고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마포예요. 마포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시민문화 역량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다. 예를 그게 아마 들어 뭐 대표적으로 홍대 홍대 앞에. 앞이죠. 홍대 앞은 뭐 전통도 있고 홍대 출신의 진짜 대단히 훌륭한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됐고 예, 예. 여전히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이 메카처럼 몰려드는 곳이 바로 홍대 앞이고 예. 또 많은 젊은이들이 홍대 하면은 그 특정한 그 시대의 문화 코드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붐비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도 같이 호황을 누리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죠. 네. 축제들도 꽤 있죠. 맞습니다. 마포구 전체적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아마 마포의 마포 나루에서 유래된 새우젓 축제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더 알려진 곳은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그 축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가 있고요. 예. 와우 북 페스티벌이라고도 북 페스티벌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잔다리 페스타라 그래가지고 이 독립 예술가들 창의적인 진취적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네. 축제를 벌이는 곳.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마을 곳곳마다 커뮤니티 이 페스티벌을 요새 많이 벌이고 있어요. 예, 예. 성산동, 연남동, 망원동, 뭐 동을 다 망라할 정도로 주민들의 예술 활동이 아주 활발한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활발합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러 일부러 외지에서도 많이 오죠.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네. 우리 마포의 문화 상황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네. 또 오늘 초대하셨죠? 예, 오늘 역시 두 분을 제가 초대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 홍대의 터줏대감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예. 터줏대감 하면 좀 나이도 많고 이럴 그렇죠. 것 같지만 굳이 젊은 분입니다. 진짜로 어른실 풋풋한 시절부터 홍대에 들어와서 예. 아직까지 홍대를 지키고 있는 이 산증인들인데 예. 이 두 분 다 사회적 기업을 다 아. 운영하거나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예. 이 한 군데는 이게 홍우주라는 협동조합인데요. 홍우주. 예. 네. 제가 이분의 풀네임을 기억을 못해요. 예. 대한민국 협동조합에서 이름이 제일 긴 협동조합인데 직접 이분이 아마 예. 긴 이름을 말씀해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이 티팟이라고 예. 문화기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 아마 두 분이 홍대와 마포의 문화예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진짜로 확실하게 예. 얘기해 주실 분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예. 초대할까요? 예. 좀 예, 모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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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고 안녕하세요 하기가 조금 아, 자주 보시는 이러다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자기소개 좀 다시 해주시죠. 예. 예. 저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입니다. 그거 나는 그거 이름 너무 아, 길어서 예, 그거 외울 수가 없어. 예,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풀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풀네임을 완전히 한자도 틀리지 않고 해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겠네요. 조합원이신데. 아 근데 아, 아직 못해. 못 외워가지고 못 지금 외우고 예. 그러니까 티팟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이 예. 전영환 선생이라고 예. 이제 그분인데 원래 이제 민간에서 문화 활동을 이제 하시다가 홍대 앞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원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문화기획으로서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티팟이 2004년에 처음 홍대 앞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홍대 앞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2년 전에 예. 홍대 앞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밀려나다가 결국은 지금은 불광동의 혁신파크라고 하는 네. 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예. 그쪽으로 2년 전에 이사가 있습니다. 서시에서 마련한 공간이죠. 예. 네. 예. 홍우주는 완전히 이름에 홍대 앞 이렇게 네, 시작하는데 예. 어떻게 홍대 앞에서? 저는 이제 원래 음악을 했고요. 예. 음악을 하면서 한 2000년 뭐 왔다 갔다 한 거는 90년대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한 15년 전, 16년 전, 그러니까 2003년, 2002년 이때부터 이제 홍대 앞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악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다른 걸 또 하다가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을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마포 FM에서 네, 저도 예. 뭘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 진행했었잖아요. 제가 2007년, 8년도에 이제 마포 FM의 자원활동가로 그 살롱드 뮤지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맞아. 진행을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했었고
제가 한 2년 동안 거의 한 80여 팀 정도 되는 홍대 앞에 음악가들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터뷰했던 팀들 중에 뭐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유명한 뭐 장기하 장기하? 월곡이라든지 뭐 고카스텐이라든지 네. 우와. 뭐 이런 밴드들이 이제 아주 정말 신인일 때 예, 그냥 와서 그런 분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은근히 얘기하는 거고. 아, 저도 그 마포 옆에 그 스튜디오에서 예. 스튜디오 나눠 쓰면서 시간이 부닥치고 하니까 가끔 얼굴 비칠 길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마을 이야기라고 예.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예. 저도 방송을 1회배도 했었거든요. 예. 그땐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홍대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 이분이. 예. 그 홍대 산 증인이시네요, 그래갖고. 저 다른 사람 들으면 예. 좀 너무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홍대에 오래 있었던 사람 오래 있었다. 정도로만 이렇게 네. 산증인 뭔가 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게 그렇잖아요. 예. 예. 누가 또 때릴까 봐. 자, 지금 홍대 앞이 아직까지도 핫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의 변화를 쭉 보셨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 해도 뭐 여러 시기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변천해 왔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뭐 다들 이제 보시는 대로일 텐데, 그러니까 소위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대중화된 거고 나쁘게 하면 아주 이제 소비의 뭐 시장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그런 문화 활동을 홍대에서 뭐 뿌리 깊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티팟이 이 현장에 있으면서 다양한 예술가들하고 협업을 이제 해온 건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통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화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네. 선생님도 많이 활동하셨던 뭐 압구정동, 뭐 방배동, 뭐 이태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는 최초로 홍대 앞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자생적인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이제 발생했고 네. 그 문화의 어떤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힘 때문에 홍대가 지금의 홍대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생명력을 잃고 그냥 대중화 이제 자본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15년, 20년 동안 느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언제가 꽃을 가장 활발하게 피웠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90년대 말, 2000년대 맞아요. 초반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의 정말 다양한 이제 그 대안적인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 같고, 이 변화의 양상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한 10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브랜드 네임 실명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뭐 리바이스, 나이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대리점이 네. 한 1, 2년을 못 갔어요. 거기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그런 데 가서 뭔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프랜차이즈로 다 뒤덮인 곳이 됐죠. 사실. 예. 그런 것만 해도 극명하게 변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클럽데이 때가 홍대 쪽에서는 되게 활성화됐던 그런 상징 아닌가요? 그렇죠. 클럽데이가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 공간들을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벌이는 거는 뭐 한국에서 거의 최초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클럽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들이 이제 그냥 뭐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노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다가 미디어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비 문화의 어떤 상징으로 확 커져버린 거죠. 그 지금 특히 주말에는 홍대 앞 전철역이 뭐 가득 차거든요. 네. 탑승객들로 되게 젊은이들이고 소비하러 오는 건가요, 대부분?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되게 이제 재미있게 그 작년, 재작년 우리가 보통 이제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홍대 전철역에서 그 뭐 광장 형식의 어떤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가지 상가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걷고 싶은 거리를 좀 문화적인 거리로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그게 지속적인 이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에 지원한 사업을 재작년, 작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고 예. 그 거리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즐기고 또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소위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브라인드 뭐 리서치 같이 조사를, 뭐 미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전철역으로 딱 오면 이게 말씀하셨죠. 랜덤하게 딱 해서 뭐 20대 여성인데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내가 이제 미행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아주 랜덤하게 이렇게 하는 미행 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가 나름대로 거기서부터 당일까지가 공유 지역으로 많은 이제 그 공연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런 곳이니까 예, 예. 거기에 사람들이 문화를 보고 찾아와서 향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소비적인 활동들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걷고 싶은 거리는 통과하는 장소일 뿐 네.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쇼핑이나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지나쳐가는 거리일 뿐이지 사람들은 그거의 이미지로 여기 찾아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냥 소비 행위만 일어나는 곳이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네. 거는 그 차 없는 거리 지금 그 길을 네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고깃집이 네. 어느 순간 그냥 한 집 건너도 아니고 연달아 그렇죠. 그냥 이건 조금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인데 네. 일명 오세훈 시장 때 공공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거기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걷고 싶은 거리 맞아요. 사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하고 나서 네. 걷고 싶은 거리가 됐다. 거기집들 막 생겨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만 하겠어요. 네. 진짜로 많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예술가, 네. 문화의 원동력이 됐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많이 이제 타 지역으로 많이 가셨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또 경로가 보면 네. 뭐 이제 이태원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또 성수동에도 갔다가 그 저기 북촌 서촌도 갔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가는데 이제 그리로 가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가자마자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네. 아니면 가려고 하면 오른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제주도 요새는 제주도 많이 많이 가셨죠. 가죠. 많이 네. 가셨죠. 네, 제주도도 많이 가셨죠. 네. 그러니까 홍대 앞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가장 큰 압박 요인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약간 복합적인 게 이게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지역의 성격이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방문객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문객이. 방문객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동력이 떨어지는 게 옛날에는 이런 걸 막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즐거워해 줬는데 네. 이제는 계속 방문객이 달라지니까 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많이 힘을 잃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이거는 순기능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대에서 쫓겨나는 분들이 이태원이나 이런 쪽도 가지만 연남동, 예, 맞아요. 망원동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흩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근데 네. 그거는 전통적인 주거지대인데 그분들이 오니까 주거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공연도 막 거리에서 하고 뭐 장터도 열고 네.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현상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홍대 앞이라고 하는 뭐 활동이나 브랜드가 확장됐다. 홍대 앞이 어디냐? 그러면 옛날에 여기였는데 이렇게 네. 연남동, 지금 여기 성산동, 그렇죠. 망원동으로 마포 전역으로 확장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한 가지 있는 거고 또는 뭐 서울 전역으로 뭐 그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산되고. 물레동, 뭐 네, 맞아요. 성수동 이런 것들은 확산되면서 네.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이렇게 생성된 이제 한국에서는 최초의 그 소위 이제 자체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 활동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서울 전역에 이렇게 확대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지적이 네. 있긴 한데 네. 정작 이제 홍대라고 하는 지역의 활동 예술가들은 뭐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 자체는 지금 그렇죠. 고갈되고 있는 게 그런 큰 거. 문제인 네. 거죠. 참 아이러니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처음에 원래 그 지역의 매력이 되었던 것은 사라졌는데 네. 사람들은 계속 네. 어떤 성격을 바꿔가면서 네. 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시 옛날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홍대 앞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문화를 좀 더
멋지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나요? 뭐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네. 일단은 생각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신에 그 제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이런 지역의 문화가 이제 홍대 앞에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다른 지역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네. 네, 그게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라도 홍대 앞에 문화의 어떤 기반이 예. 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공간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럴 만한 데가 없다는 건 홍대만이 갖고 있는 네. 뭔가 조건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90년대에 그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대 미대라고 하는 그 예술가들의 이제 그 학교를 통한 어떤 네. 그 유입 경로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사실 90년대 같은 경우에 그 압구정동에 중심을 하는 그 오렌지족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소비 문화가. 그런 소비 문화가 사실 홍대 앞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 문화로 해서 약간 좀 고급적인 소비 문화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좀 약간 고급 문화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어떤 소비자와 예. 그다음에 좀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하고 싶은 대안적인 예술을 예술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디 음악을 비롯한 여러 예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케미컬하게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근데 그게 그럴 만한 공간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가 서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뭐 지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홍대 앞이 싹 다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달라. 근데 이제 마포의 경우에는 조금 다양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이 공간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있고요. 지금 경선 숲길이 지금 공원처럼 개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뭐 책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리 공간들이 그래도 홍대 앞 마포에는 좀 잘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문화비축기지가 그렇죠. 이제 개장을 했어요. 석유비축기지였는데 석유가 아니라 문화가 예. 쌓이는 곳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대표적인 그 당인리에 화력발전소가 예. 지하화하고 그 지상 공간에 문화예술발전소가 들어서요. 지금 보면 석유와 화력, 석탄은 이 대표적인 근대 산업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다 21세기의 문화비축기지, 문화발전소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공간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서울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곳은 진짜 마포로서는 행운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리와 네. 이런 대규모의 공간들이 문화적으로 잘 연결만 된다면은 지금 오히려 홍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힘 에너지들을 예. 지금 마포 전역에 확장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짜 문화의 명소로 발전할 수 이제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그 질문하셨는데 홍대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다르다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뭐 자발적인 언더그라운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장르가 언더그라운드냐 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자생적, 뭐, 이게, 그 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추겨서 했느냐, 뭐, 누가 공간을 만들어서 하게 됐느냐, 이런 것이 없이, 무엇인가, 누군가, 어떤 집단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막 나온 경험이 이 지역에 이제 있는 건데, 되게 제가 이게 에피소드 하나인데 아까 뭐 굉장히 대중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저기 홍성이 풀무학교라고 네, 있잖아요. 예. 거기 고3짜리 애들이 거기 이제 고3을 졸업해도 거기 농사 짓는 거예요. 애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졸업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홍대 앞에 카페를 가고 싶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학교 그 오도 그 교장 선생님 아는데 전화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 어디 좀 보여주래. 근데 보여주러 데려갈 때가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러면 홍대 앞에 세련된 카페를 데려갈 거 아니야. 무슨 여기 고3 됐으니까 그래도 뭐 클럽을 데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꼽혔던 어떤 데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데들은 지금도 진짜 허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 갤러리를 전화해서 데려가고 빵을 데려갔어요. 그 진짜 허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를 데려가서 애들이 몰라 이게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데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김영동 대표도 만나게 하고 뭐 이렇게 만나게 네.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홍대에 그런 이제 그 문화의 곤조 같은 거가 있는 거잖아요. 건조. 네. 그런 것들을 옛날에 비해서 하나도 개선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죽고 이렇게 해온 거가 있는 거죠. 그런 지역에 그런 정신의 아우라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인 거. 그게 또 하나의 힘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발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다른 것들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뭐 당일 발전도 그렇고 뭐 석유치기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인프라가 많이 생기지만 그건 대부분 행정적인 기획과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뭐 창동이 지난번에 발끈했는데 뭐 홍대를 그쪽으로 옮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감독님이 누군가 그래서 이쪽에서 발끈했는데 아니 그게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뭐 기획자들이 기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옮겨지는 것이냐. 근데 예전에 아까 그 말씀하신 문화적 곤조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와서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고 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그거는 그거야 특히나 홍모주의 미션. 네. 당연히 미션인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런 미션 때문에 또는 그런 생각들의 공유 때문에 홍우주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게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미미한 거는 그것이 이제 확 이렇게 꼽힐 수 있는 뭐랄까 그 곤조가 뭐 어떤 이제 계기를 통해서 꼽혀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이제 없는 거죠. 뭐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즐겼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건 목표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새로운 이제 세대의 어떤 그 장이 될 수 있는 홍대 앞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여전히 그래도 젊은 예술가들은 계속 모여들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21세기의 홍대 앞에 어떤 그 예전에 20세기의 홍대 앞의 곤조가 21세기에 어떤 식으로 좀 더 미래적으로 이제 발현이 될 것이냐 하는 걸 자꾸 이제 우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잘만 되면 저는 그 문화와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자극을 줄 수 있는가에 또는가 뭐 어떤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홍대 앞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근데 결국 핵심은 수원지이고 또 곤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지금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고, 그걸 정면으로 뚫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얘기 그렇죠. 말고, 좋은 아니 얘기 이 말고. 지역인데 이게 지역이죠. 홍대 앞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라는 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땅,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땅이라는 게 부동산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것들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있을 요즘, 수 있는 네, 여기 네. 홍우주가 있을 수 있는 사무실도 없을 정도의 내가 하나 사서 주려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홍대 앞에 그 땅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어울마당로라고 생각해요. 네. 어울마당로가 어디냐면 지금 아까 차오는 저쪽 걷고 싶은 거리 쪽이면 거기가 무슨 윗잔다리 공원부터 시작해서 쭉 네. 해서 이제 그쪽 그러니까 그 홍대 홍대- 전철역 네. 쪽에서부터 당일 발전소까지를 이제 어울마당로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긴 거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가 원래 이제 하천이 있던 거를 이제 어깨에서. 메워가지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로라서 그건 어떻게 누가 팔아먹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요즘에 많은 부분이 어떤 공유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 같은 거, 길 같은 것들을 지역에 그렇게 지속 가능성 있게 움직이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그런 것들을 위탁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우주 같은 이런 이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만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잖아요. 이런 데가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게끔만 한다고 하면 이 공유지를 홍대 앞에 원래 가지고 있는 곤조 네. 거리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행정이 네. 조금 도움을 주고 네. 크게 어려운 일 같지도 않아요. 네. 어차피 관리 위탁을 주는 거고 네. 그렇죠. 공단을 만들기도 하고 민간의 위탁을 주는 거기도 한데 그 지역의 문화를 생산하는 당사자 여러 장르가 다 모인 게 만약에 홍우주라고 네. 한다면 홍우주가 대표성을 가지고 위탁 관리도 할 수도 있고 아주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의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은 시민들이 훨씬 좋아할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라는 게 저는 생산자가 당사자죠. 근데 생산자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홍대 앞은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시민화돼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산자가 자리를 잡고 홍우주 협동조합이 그냥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네. 아까 풀무학교의 그런 그게 뭐 어떤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네.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계속 와서 가보면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옷 하나 사가지고 가고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이거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거죠. 홍우주가 이런 공유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거리에서 프린지 와우북 다 이렇게 하는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킨다 마포가 진짜 웃긴 일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정책 제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찾아보면 해외에는 이런 이제 지역을 공공으로 이렇게 공공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회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관리를 맡긴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관에서도 이제 어떤 출자를 하고 그래서 민도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관리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고 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좀 뭐 이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좀 그 지역 기반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이 구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협치 얘기를 하셔서 뭐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네. 협력해서 문제를 네, 푸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협치인데 네. 지금 홍대 앞이라고 하는 이곳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협치만큼 중요한 원칙이 없을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생산자 예술가들이 있고 또 찾아오는 이 거리를 그리워하고 이 거리가 계속 남았으면 바라는 시민들 그럼 거기서 또 저기 영업하시는 하시는 소상공인들, 소상인들이 예, 있을 이분들이 뭐 생계를 거기에 대고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당사자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행정, 네. 이 오자가 잘 협업해서 약간 공용적인 민관이 협업하는 공용적인 개발 운영 문화를 좀 잘 만든다면 진짜로 역사와 전통과 이 진짜 곤조가 있는 이 지역이 더 좀 국제적인 장소로 진짜 자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더 제안 드릴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마포구가 제대로 이제 가려고 하면 행정이 진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초지자체로 그러니까 중앙정부부터 뭐 광역 기초로 내려가면 과 이런 단위들이 뭐 네. 문화예술과 관광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비슷비슷한 체계로 딱 되어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기초지자체는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대 앞에 그 거리 문화를
개선하는 것만 해도 네.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그렇죠.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같이 결합돼야지 예. 되잖아요. 칸막이를 헐어야 근데 되는데. 다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뭐 마포구청도 똑같이 서울시 똑같이 우리는 뭐 건물만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도로만 넣을 거야, 문화예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진짜 네. 문제인데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을 협치를 또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협치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구민 시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협치 이 협치 자문관 자꾸 이게 필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행정이 진짜 중앙 정부나 그 기초 정부나 똑같아요. 네. 이게 순 그렇죠. 전달 맞아요. 체계. 맞아. 로만 되어 있고 자체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기능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서별 칸막이가 자기네들은 그게 편한지 모르지만 이 민간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이 일을 성과 있게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 문제는 꼭 좀 해결됐으면. 그래서 그게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가 저는 마포 전체 중에 홍대 앞만 그렇게 개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하면 포틀랜드시 같은 데가 한 네. 60만, 100만이 안 되는 네, 도시인데 우리가 미국이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이제 행정 거버넌스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틀랜드 시의 가장 중심지 명동 같은 딱 거리인데 거기에 포틀랜드시의 개발공사가 네. 담당자예요. 개발공사와 거기에 있는 상인회. 그러면 네.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그렇죠. 같은데요. 네. 거기랑 일반 시민들이 3자가 결합해서 뭘 하냐면 여기가 상가 쭉 중에 여기 상가가 하나 이제 비었어요. 요 상가를 뭘 넣을까를 회의를 해요. 아, 그리고 그냥 건물주가 임대료 높게 줘서 상가를 임대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여기가 문화적인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고 장사도 돼야 되고 도시재생 측면에서 포틀랜드시의 행정적인 어떤 것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 하나를 넣는데 얘기해 보니까 여기는 장사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공방을 하나 넣어야 돼 이러면 시에서 그거에 모자른 건축주한테 임대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협의 안에서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러려고 하면 당연히 협치도 일어나야 되고 또 그 효과로 그냥 우리가 공간만 바꿔가지고 뭐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두고 요걸 행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한번 실험해 보면 그게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얻어서 다른 마포의 전체적인 거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홍우주가 꿈꾸는 방식도 이런 비슷한 건가요? 저희도 그런 이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공공공간이나 공유공간들에 대한 음. 통합적인 관리나 계획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음. 한쪽만의 주체에 일방적으로 이것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때는 마포구청에서 문화특구로도 지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성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많은 이야기 너무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뭐 홍대 앞을 포함해서 마포구의 문화를 어떻게 협치 뭐 방식으로든 갖고 가면 좋겠는지 마무리 겸 제안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문화예술 특집이긴 하지만 저는 문화예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뭐 공연, 미술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문화야말로 전체 이렇게 특히 지자체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작은 개념이면서도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한국에서도 그런 실천적인 사례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문화 계획을 아래로부터의 시민 계획을 통해서 문화 정책을 만든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민간과 시민들이 한 1년 동안 어떤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 네. 이런 미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이걸 네. 그 시장한테 네. 너 이런 거를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 그러니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야. 시민 제안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랬더니 시장이 시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이걸 해야죠. 이런 방식으로 시의 정책을 정하는 네.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마포가
엄청난 아까 건조가 있는 문화 자원과 실천을 가져온 곳이라는 거죠. 네. 다른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통해서 뭐 문화정책을 또 뭐 몇 명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마포가 정말 문화다운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도 처음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 잔다리 페스타라고 해서 그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이제 주로 이제 작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 페스티벌 그런데 큰 무대를 세워서 야외에서 공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연합을 해서 이제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잔다리 페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홍대 앞에 있는 인디 뮤지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때 되면 많은 팀들 출연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팀들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하는 건데 그때 해외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오는데 와서 애프터 파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 뭔가 이런 인디 음악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리고 또 뮤지션들과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동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이 인프라를. 그래서 지금 잔다리 페스타가 거의 되게 세계적인 이제 타운형 페스티벌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페스티벌과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제가 일도 하고 이러면서 구청의 관계자분들 만나게 되면 사실 이름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면 또 그 무슨 페이퍼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된다. 심지어 홈페이지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조금 알만하면 또 딴 데로 또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되고 하는데 그만큼 이 지금 이 자원의 어떤 되게 그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포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에 대해서 좀 길게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깊게 고민해보는 좀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포구가 할 일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 진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직은 기대를 놓기에는 너무너무 우리의 자원이 많고 희망이 있는 곳인데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사자들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행정에 있어 봤지만 공무원의 입장도 사실은 좀 있어요. 예.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또 민간과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의 법인 조례, 그다음에 협의해서 결정 권한을 갖는 예를 들면 뭐 마포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도 행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되면 장기적인 2030 플랜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이 플랜에는 문화예술과 관광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산업적으로 수익 기반이 또 있어야 예술가들도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도 생업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마포는 관광의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인프라가 좀 약하긴 하지만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또 계속 문화의 자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잘만 엮어주면 진짜로 훌륭한 관광 모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자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협치 조례와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저는 뭐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더 확신이 갑니다.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성이거든요. 근성이란 말을 일본말로 발음하면 곤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근자인데 홍대 앞에 풍성한 문화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전에 흩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가까이에 외국 사람들 와서 감동하는 이 공간을 너무 소홀하게 방치하지 않았는가. 우리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카페나
단지 그냥 소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데도 참석하시고 좀 관심 갖고 간다면 정말 우리 마포구가 보다 매력적인 그런 동네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더 마포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